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세계 대박을 칠 뻔한 천마2 개발 취소가 아쉽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인 공격기와 드론을 막는 군대가 전쟁에 승리한다, 이런 느낌을 아주 많이 갖게 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방공 무기들을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러시아도 그 자랑했던 방공 무기들의 스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인 공격기라고 해도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인 공격기를 맞추는데 커다란 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무인 드론들은 그런 미사일로는 맞추지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무인 공격기들은 2만 피트 아래 위에서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성능이 좋은 무인 공격기들도 공대지 미사일 사거리가 대부분 10km 이내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공 미사일들의 미사일 사거리가 다 9km, 6km, 7km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아니면 아예 20km가 넘어가는 그런 사거리를 갖고 있는 대공 미사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레이저 무기들이 개발됐다고 하지만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이저 무기가 활약을 했다, 이런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임하는 기갑부대원들과 보병들에게는 무인 공격기는 죽음의 사신과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미국에서 스트라이커에다가 장착한 사면 에이사 레이더에다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대공 기관총들을 장착한 대공 방어 무기 체계가 있지만 그 가격이 천문학적입니다. 아직 시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국이 천마2 개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지금 천마를 개량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천마를 개량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주 오래된 XT 컴퓨터고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구식이라서 이런 거를 반도체 형식의 스타일로 지금 교체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천마에서 변경된 사양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천마2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거리가 9km인 대공 미사일을 15km로 늘리고 요격 고도가 4km에 불과했던 것을 10km로 올려놓는 그런 획기적인 성능 개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취소가 됐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좋은 걸 만들어 봐야 북한의 공군력이 형편없는데 만들면 뭐하냐, 이렇게 해서 취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개발이 됐었다면 지금쯤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드론을 탐지하는 탐지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본 채널에서 서너 번 정도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사면 고정식 에이사 레이더를 기본으로 하고 음향 탐지까지 해서 드론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이 미국과 이스라엘보다 1km나 더 멀리 찾아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무인 공격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형 드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공격기 같은 경우는 더 멀리서도 찾아내겠죠. 그리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130mm 유도 로켓도 사거리가 20km 정도 되니까 조금 줄이면 15km가 되겠죠. 유도 로켓이니까 당연히 미사일보다는 저렴할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그런 유도 로켓으로 장거리 무인 공격기들을 격추를 시키고 근거리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작은 무인 드론들은 30mm 쌍열 대공포로 격추를 시키면 됩니다. 이런 모든 기술들을 완벽하게 한국이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락타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무인 공격기를 한국이 꽤 오래전에 개발했었습니다. 튜브 발사식입니다. 과거에 만든 겁니다. 그것도 전기 추진식이라 소리도 안 납니다. 그리고 회수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인 공격기도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었고, 무인 공격기를 탐지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고, 그리고 요격을 하는 시스템도 세계 최고 성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차체 기술도 K9, K2 전차, 그리고 레드백 장갑차,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수한 차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인 공격기 시장도 석권을 할 수가 있었고, 방어 요격 시스템도 석권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브레인이 없는 거죠. 미래 전쟁은 그동안 돈 들여서 구축했던 재래식 전력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 부대를 확보하고 또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세계 최고의 탐지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이 시장을 한국이 석권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미국이 스트라이커에다 지금
장착을 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시험 단계라 천문학적인 가격인데 성능도 딱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들을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와 무인 공격기 탐지 장비와 요격 장비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